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러 가는 길이다. 초심자로 돌아가자.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다 내려놓고 노래에만 집중하자고 마음먹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노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는 배짱도 생겼다. 결정적으로 내게 용기를 준 것은 평소 나를 동생처럼 아껴주던 친한 형의 말이었다. 호중이 네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려고 가는 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도전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내 음악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도전도 없이 발전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죽은 인생이다. 나는 살려고 가는 거다. 가자. 가서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노래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예선에서 불렀던 태클을 걸지마는 2011년에 처음 들었던 노래였다. 라디오를 듣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사를 듣는 순간 아, 이건 내 노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때 녹음했던 노래가 여전히 내 휴대폰에 남아있다. 인생의 주제곡 같은 노래였기에 예선에서는 처음부터 이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가사에 함축되어 있는 노래라 정서적으로 누구보다 잘 표현할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다. 노래방 애창곡 18번이었으니 말이다. 예선곡으로 준비하긴 했지만 미스터 트롯을 나가기 위해 노래 연습을 예전과 다른 식으로 하거나 발성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작 몇 개월 연습한다고 해서 10년 이상 내 안에 자리 잡은 스타일을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발성이나 테크닉 같은 게 아니라 내 음악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에겐 내가 할 수 있는 음악,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음악이 있었다. 내가 들었던 음악, 성악을 하면서 느꼈던 소리와 감정, 가사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력,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도 하고 좋은 날에는 이렇게도 해보면서 노래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지닌 무기였다. 태클을 걸지 마도 특별히 다르게 부르기보다 그동안 불러왔던 느낌을 잘 살려서 하고 싶었다. 10년 전에 녹음했던 걸 많이 들었다.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과연 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궁금하긴 했으나 추측할 수는 없었다. 그날 심사위원으로 누가 오는지 전부 알지는 못했던 것이다. 장윤정 선배님과 몇 분 정도는 알았는데 그분이 올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대기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카메라에 잡혔다. 태클을 걸지 마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오리지널 원곡자 진성 선배님이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것이다. 이날 이후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진성 선배님과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낚시터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클을 걸지 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다. 진성 선배님 또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에 누구보다 내 속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다.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선배님의 눈빛에서 따뜻한 정을 듬뿍 느꼈다. 선배님이 태클을 걸지 마를 만든 건 40 무렵 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라고 했다. 긴 무명 시절을 견디느라 지쳐있던 때였다.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이대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고 했다. 그런데 아버님 산소에 막걸리 한 잔을 부어드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 노래의 멜로디가 툭 튀어나왔다고 하셨다. 노래를 적을 악보도 음을 잡아볼 기타도 없어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떠오르는 대로 곡과 가사를 적어서 발표를 했는데 큰 인기를 끈 것이었다.
무명의 서름에서 벗어나게 해준 노래였다. 하늘에 계신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돌봐주신 게 아니었을까. 나 또한 오랜 무명의 세월을 보낸 선생님 심경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가슴에 차있던 응어리를 푸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나를 각인시켜 주었으니 그 인연을 생각하면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미스터 트롯 예선을 보는 그 순간에 내게 그런 미래가 닥쳐오리라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그저 화면으로 진성 선배님을 보는 순간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필 이 곡을 고른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꾸물꾸물 기어오르는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목을 뚫고 뛰쳐나올 것 같았다. 게다가 언제 나가서 노래할지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다. 다들 대기실에서 리액션을 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이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대 뒤로 갔기 때문이었다. 누가 참가했는지도 잘 몰랐다. 예선을 치를 때 세트장 이동이나 제작진 미팅 등 인터뷰도 있었는데 출연자들끼리는 누가 온지 모르게 방송국 안에서 우산을 쓰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세트장에 처음 갔는데 현역부, 신동부, 대학부, 타장르부 등 부가 많았다. 나는 타장르부였다. 녹화하는 날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트장에 모여서 빨간색 슈트를 입고 오프닝을 찍었다. 그때 처음으로 출연진 전부를 보았다. 그냥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무대로만 보았던 민호 형, 영탁이 형, 영웅이 등 트롯은 물론 국악, 파페라, 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짐을 싸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타 장르부에 소속되어 대기실 문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사라졌던 걱정과 체념이 되살아났다.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인데 내가 뭣도 모르고 왔구나. 편히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화면을 보면서 리액션을 해야 했는데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다행히도 우리 부 사람들과는 생각보다 빨리 친해졌다. 하나의 꿈을 가지고 다 같이 모인 자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트롯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서로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한 덕분이었다. 분위기 메이커들도 많았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 덕분에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적응해 나갔다. 예선이 시작되었고 부별로 이름이 불리면 순서대로 나갔다. 다들 어떤 곡을 준비해 왔을지 궁금했는데 나오는 곡마다 명곡이었다. 녹화는 이틀 동안 진행되었는데 언제 우리 부 순서가 나올지 알 수 없었다. 대기실에서 다른 부가 노래하는 것을 보며 리액션을 하다가 타 장르부 준비하세요 하면 무대로 이동하는 시기였다. 노래가 끝나면 결과가 바로 나왔다. 하트가 6개 이하면 즉시 탈락, 오라트면 바로 합격, 나머지는 추가 합격하는 시스템이었다. 참가자들은 즉시 탈락하는 사람, 오라트를 받는 사람 등 모든 장면을 모니터로 함께 보았다. 탈락한 사람을 보면 내가 탈락한 것처럼 마음이 아팠고 오라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 내 일처럼 기분이 좋았다. 짧은 순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극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편의 영화도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 같았다. 언제 우리 부가 불릴지 알 수 없었기에 틈틈이 목도 풀고 사이사이 방송 리액션도 해야 했다. 이틀 내내 아침부터 새벽까지 녹화가 이어졌는데 우리 부는 둘째 날 새벽에 노래를 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오라트가 많이 나오는 부가 나오면 그 뒤에 바로 붙지 않기를 바랐다. 유독 안절부절했던 이유가 추운 겨울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음은 타장르부입니다. 준비하세요.
우리 부 사람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들 본격적으로 목을 풀기 시작했는데 성악에 국악에 비트박스에 록장르까지 있었으니 그 작은 방이 거의 시장터를 방불케 했다. 한 줄로 나란히 서서 녹화장으로 들어가 무대 앞에서 인사하고 준비되어 있는 의자에 앉았다. 무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사람의 노래가 끝나면 바로 다음 사람을 호명했고 그러면 즉시 나가서 노래를 해야 했다. 제발 첫 번째만 뽑히지 마라. 이렇게 비는 수밖에 없었다. 무대 건너편 판정단석에는 장윤정 선배님을 비롯해 여러 가수 선배님들 사이에 진성 선배님이 앉아 계셨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어찌나 긴장했는지 물을 2통이나 마셨다. 솔직한 심정으로 순서가 중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앞순서면 민망하고 너무 뒤에 나가면 긴장하고 마음 졸이니까 딱 중간이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언제 하든지 여유 따위는 부릴 수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노래가 끝날 때마다 난 언제 부를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섰다. 차라리 빨리 부르고 끝내고 싶었다.